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식 속의 경제, 상식 밖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 얘기를 쉽게 해주시는 김장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네. 지금 신문 같은 데서 미국 경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네.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온 그 보도보다는 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옛날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2월 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3월 발표가 나면서 이제 막 미국 전역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 언론 그 초기 보도에서 전부 이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빠졌다.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보도가 딱 나온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 4분기 네. 그러니까 이제 1, 2, 3월까지 이 네. 결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 결과치를 보니까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는 반토막이 나고 그다음에 물가는 2배가 오르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가 이게 최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가지가 다 이제 그 조짐이 이제 선명하게 수치로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랬다. 네네네. 자,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지금? 물가가 이제 보통 4월 10일 날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네. 4월 20일 날 이제 미국 연준이 좋아하는 네. 이제 그 개인 지출 물가 지수라고 PC라고 있어요. 요게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1차 충격은 언제였냐면 4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딱 발표됐을 때 네. 이제 얼마가 올랐냐? 딱 봤더니 그 경기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먼저 말씀드려야 되네. 그 경기 성장률을 이제 딱 봤더니 1.6%를 하락한 거예요. 떨어졌다? 네,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그랬더니 3.4%. 반토막 난 거죠. 경기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대체로 그러면 얼마 나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2.5%는 되지 않겠어? 근데 이제 1.6% 돼버린 거예요. 못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문제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는 4월 10일 날 그때 이제 발표된 게 뭐냐면 3.5%가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럼 보통 3.0 이렇게 깔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3.5%가 팍 오른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이거 올라가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잡힌 다음에 근데 올라가네. 그죠. 그동안에 물가가 잡힌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금리를 그렇죠. 내리네 뭐네 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쏙 들어왔어요. 쏙 들어간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고 거기다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그 PC 개인 소비 지수 이게 연준은 주로 이걸 봐요. 개인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썼는가 요걸 가지고 딱 보면 이제 연준이 그걸 보고 딱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3.5%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PC도 올랐어? 이러면서 이제 물가는 안 잡히고 오르고 있네. 경기는 내려가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가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3만 원 한다는 거예요. 2, 3만 원 사이. 비싸네.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물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네네. 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골디락스니 뭐니 하면서 미국 경제 잘 나간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주로 이제 실제로 미국 경제가 나올라 성장을 했어요. 그건 이제 팩트고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전부 이제 들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막 계속 작년 1년 내내 나왔던 말이 이제 골디락스, 그 다음에 이제 노랜딩, 소프트 랜딩, 이러면서 이제 막 해서 이제 미국은 까딱 없어. 예외 없는 성장,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잘 나가. 이제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금리 내리겠구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6월에 내린다. 그 다음에 올해 서너 차례는 내린다. 막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결과 딱 보고 이제 못 내려. 이제 나오자마자 막 증시 딱 떨어지고 이제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막 급등하는 막 이런 충격에 이제 휩싸였습니다. 얘기를 또 진행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골디락스 처음 듣는 사람들 있을 것 같고, 소프트 랜딩, 노 랜딩,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기왕지사 한 번씩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골디락스라는 말은 그 동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이제 곰 세 마리야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스프가 있었는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먹기 딱 좋더라. 이제 거기서 따온 이제 경제 용어가 이제 골디락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은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이제 거품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차가우면 침체죠. 네. 근데 적당하게 좋은 계속 좋은 거. 요걸 이제 한마디로 잘 나갈 때 골디락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골디락스겠죠. 경제도 그렇고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랜딩은 어쨌든 이제 미국 경제나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경착륙을 하거나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금리로 오르면 경기가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경착륙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그러니까 충격이 이제 적게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차이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착륙설. 이러니까 이제 이건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것도 좋은 거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노 랜딩은 아예 연착륙도 없어. 경착륙도 없어. 그냥 계속 성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호황. 네. 야, 이거 앞으로 그럼 물가도 잡히고 성장은 유지되고. 와, 이건 대박. 이제 이런 게 이제 작년 계속 나쁜 노랜딩이고. 근데 스태블레이션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물가는 안 잡히고 오를 거거든요. 근데 경기는 성장이나 랜딩이 아니라 침체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유는 이제 제일 나쁜 거.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하죠,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골드락스니 소프트 랜딩이니 노랜딩이니 뭐 이런 좋은 얘기 떠들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네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자, 바이든 정부는 뭐라 그럽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거 발표 나자마자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옐런이 등장한 거죠. 재무장관이잖아요. 그 이제 경제학자 출신의 이제 여성 재무장관. 그 전에 연준 의장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나타나가지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또 뻥쳐요. 이제 불을 끄는 거죠. 불 끌라고 나왔구나. 그리고 지금 나온 건 속보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보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제 통계를 발표할 때 전망치가 있고 이제 얼마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죠. 그 다음에 속보치 우선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정치 통계를 좀 더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치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서 순서대로 발표를 해요. 근데 요번 거는 속보치에 불과하고 이후에 잠정치 그 다음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1.6%가 아니라 2%로 조정될 수도 있어. 요렇게 이제 한 거죠. 희망 고문을 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뭐 조정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근데 그 발언을 믿을만 해요? 이 옐런이나 아줌마 얘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물가가 이제 2%대로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도 안 될 것 같은데 3% 이상 계속 갈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안 잡힌다. 부정하기 힘들다. 네, 그거를 부정하는 것까지는 이제 못 가는 거고 이제 경제 성장은 1.6에서 뭐 2%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물가. 그럼 이제 금리 못 잡히네. 금리도 계속 5%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물가 고금리. 이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옐런이 이제 경기 침체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하다는 건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70년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랑 지금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아서번스라고 70년대 그 미국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파월하고 아서번스하고 이게 또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번스가 저지른 짓을 이제 파월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소환되고 있어요. 아서번스가 70년대 때. 안 좋은 의미로. 네네. 자, 그럼 조지 파월이 어떤 짓을 했길래 아서번스가 소환되는 겁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2021년부터 코로나 직후서부터 거의 3년째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데 이제 2021년 3월 달에 물가가 딱 올랐어요. 오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레리 서머스나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일시적이야. 잠깐요. 걱정 안 해도 돼. 옐런처럼 또 뻥쳤구만.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2022년 한 5월쯤에 이제 그 국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제 출석을 해갖고 이제 바로 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 물가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심각하다. 그때 가서요? 네,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기에 진압을 못한 거죠. 1년 후에 이제 인정을 하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빡빡빡빡 올린 거잖아요. 뭐 자이언트 스텝, 베이비 스텝, 빅 스텝 갖고 11차례를 올려서
0.5대에서 0.25%대를 갖고 있던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이제 5.25에서 5.0까지, 5.5까지 이렇게 이제 그냥 팍 치고 올라가는. 엄청난 빠른 속도. 예. 뭐 80년대 이후에 아주 최고 속도로. 가장 빠른 예. 금리 인상 속도. 예, 거의 뭐 45도 각도 이상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진작할 거를 빨리 안 하고선 상황이 악화되니까 뜨거라 하고선 막 올렸구만요. 그래서 일단 올렸어요. 이제 올리니까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올리다가 그러면 이제 계속 올릴 겁니까? 금리 인하 안 해요 그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또 그랬어요. 네. 2023년에.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와서 이걸 이제 금리 이제 인하 기조로 넘어간다. 이건 이제 피벗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연준이 돌아섰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고 계속 예고를 해온 거예요. 금리가 예고했는데 물가가 안 잡혀.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또 1월, 2월 달에 물가가 안 잡히는데 금리 인하 내릴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파월이 아니 이거는 계절적이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1, 2월 달엔 좀 그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리겠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달 보니까 뭐예요? 물가가 빡 치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물가 안 잡힐 것 같아요. 인정. 그래서 구두가 완전히 매파로 돌아선 거예요. 네. 그럼 또 말을 바꾸네? 이렇게 된 거죠. 파월이라는 사람이 계속 말을 바꾸네요. 네, 말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뭐 아니다, 기다, 뭐 아니다, 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곧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 그렇죠. 써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금리 인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파월이 이제 한 짓인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아저씨? 뭐 치매 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작년서부터 쭉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대선이 있으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이 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잡고 이런 걸 보여줘야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바이든이. 그러면서 이제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70년대 아서버즈가 했던 짓하고 똑같다. 아서버즈가 그때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대통령이 됐었죠? 원래 이제 그 린드 존슨이 대통령 다음에 이제 린드 존슨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닉슨이 이제 들어섰죠. 닉슨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하는데 그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등등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무너지고 그러면서 막 달러가 막 풀리고.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도 그때 이제 아서번즈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밀턴 프리드만 스승이거든요. 경제학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 스승인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금리를 인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인하지? 근데 그게 이제 닉슨이 재선을 하려고. 당선되려고. 물가 좀 잡고 금리 좀 잡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물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이제 쭉 오르는데 또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다 살짝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즈가 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리니까 뭐예요? 이제는 물가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장기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동시에 오고. 그게 그 유명한 그 장기 스태그플레이션.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이제 아웃이 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자초했다.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이 누구냐? 그럼 아서번스거든요. 아서번스고 이제 연준의 독립성.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면 닉슨이 나와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막 말로는 이제 미국 연준의 독립성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너 저기 그 금리 인하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까 아서번스 대놓고 얘기하니까 막 찌그러지는. 이게 유명한 장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친구래요. 둘이. 그래가지고 술자리에서도 막 화내고 그랬겠네. 빨리 하라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결국 그거 잡으려고 이제 그 누굴 데릴 거예요? 그 존 폴 볼커를 데리고 오잖아요. 카터가. 카터가 이제 폴 볼커를 데리고 와가지고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잖아요. 아까 미국 경제 완전히 작살나고. 그래갖고 이제 그 금리를 잡긴 잡아요. 경제는 엉망됐지만 금리를
이제 물가를 잡아요. 일단 잡긴 물가를 이제 잡았는데 그때 이제 폴 볼커가 이제 금리를 너무 올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농민들이 완전히 트랙터 몰고 와서 폴 볼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총 들고 잠자고 그랬대요. 폴 볼커. 농민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근데 결국 이제 아서번즈가 실패한 거를 폴 볼커가 잡긴 잡았다. 아까 또 유명한 이제 물가를 잡은 연준이지 않게 이제 폴 볼커고. 그 대신 뭐 서민들은 엄청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그래서 카터는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대통령에 여태 대통령에서 단선으로 끝난 사람이 많지 않지. 다 연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터 단임했지. 그래갖고 레이건한테 물려줬지. 그다음에 지난번 트럼프 이렇게 한데. 근데 그 카터 떨어졌어요. 선거에. 맞습니다. 자, 그럼 파월이 뭘 잘못했을까요? 제일 큰 실수는 뭘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과정에서도 특히 하나 꼽는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인플레이션이 사실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게 있었거든요. 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이제 막 공급 사이에 대해서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보면서 조기에 인플레이션을 진압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입구에서의 실수죠. 그다음에 그나마 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쫙 올린 거는 잘한 거예요. 네. 금리를 빨리 올려야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잘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너무 빨리.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혔는데 3%대인데 당연히 그럼 이제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2022년 6월쯤 되면 9.1%까지 올라가요. 뭐 엄청나네. 그러다가 또 한 6개월 지나면서 3%대까지. 그러니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9%에서 3%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있으면 2%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연준 의장 정도 되면 이거를 계속 이제 그 금리 이걸 쭉 쥐고 가면서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딱 가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맞아 금리 인하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물가가 올라오는. 그치, 심리적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으니까. 잘못된 신호를 준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실수다. 근데 그게 아서번즈하고 완전히 똑같잖아요. 네네. 아서번즈가 뭐 환생했나?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하게 됩니까? 한다면. 미국이 이제 원래는 이제 6월에 첫 번 하고 한 서너 번 할 거다. 이게 이제 예측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가 반토막 나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현상을 보면 거의 물 건너갔다 이런 거죠. 특히 올해는 무조건 안 돼요. 올해는 못 한다 금리 인하. 왜냐면 대선이 끼어 있잖아요. 대선이 끼어있는데 만약에 6월 달에 진짜 그래도 우리는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물가가 이제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 인하했는데 또 올라와 버려. 그럼 바이든은 대선에서 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대파 사건처럼.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뭐 6월 지나면 이제 9월이고 9월 지나면 이제 대선인데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거의 뭐 물 건너갔다. 뭐 한 번 정도 조금 지금 금리가 이제 5%인데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냐 정도가 나오는 거지. 뭐 금리 인하를 상당히 기대하는 이런 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